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유족과 함께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는데 새누리당이 거부했죠. 그 시한이 어제까지였고요. 그래서 어제 밤 늦게까지 긴급 의총을 열고 강경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그 위원회 사무실에서 철야 농성을 했고, 오늘 오전에 대여투쟁 결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했고, 청와대 앞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규탄 결의대회까지 열었습니다. 자, 강경 노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연결합니다. 전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어제 의원총회 밤 12시까지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강경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의원께서는 또 국정감사라든지 정기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면서 이렇게 원내에서 투쟁하자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은 대다수의 의원분들은 지금 국민이나 유족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제 훨씬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투쟁 방법론도 정하셨나요? 어제 이제 확정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성장이나 또 청와대 앞에 가서 그런 호소문, 또 국민 호소문, 또 청와대에 대한 항의 그런 이제 기자회견이나 저희들 의원들의 의견을 담은 뜻을 전달하고 오늘 오후나 저녁에도 그 예결위장에서 이런 뜻을 담은 농성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 예산결산위원회 그 사무실, 그 회의장을 일종의 점거하신 셈인데, 거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점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안에서 의원분들의 그 뜻을 잘 수렴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한 거에서 점거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그 장에 가서 저희들이 항의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의견을 표명했지만 국회를 포기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그런 이의와 항의를 한다는 의미에서 국회 내 장소를 택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들까지 참여하는 가운데 제대로 제정되지 않으면은 국정감사, 무슨 각종 법안, 정기국회 모든 것 다 보이콧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런 일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민심의 역풍도 우려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민생 그 법안 중요하고요.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민생에 관련되는 그런 국회 활동이란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월호 특별법은 어떤 문제보다도 그 민생 법안에서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저도 이제 직접 협상도 했습니다마는 지난 40여일간 협상을 하면서 그 새누리당이라든지 정부 여당에서 전혀 그 전향적인 자세를, 그러니까 진상 규명에 대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었던 것이 쌓아왔던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장 우선적인 민생 법안인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고 또 시급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차례에 걸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만들었다가 불발된 걸 보면 사실 새정치연합의 이 원내대표단에서는 이만하면 그래도 새누리당이 많이 양보했다 해서 합의했었던 거 아닙니까? 두 번은? 예,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은 그 가족분들, 유족분들의 뜻이 반영된 법안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세월호 참사의 어떤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또 그 학생들이라든지 그 희생자 그 가족분들이 느끼는 그런 아픔과 그리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진상 규명을 담는 법안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가족분들, 유족분들의 뜻은 반드시 반영되는 법안이어야 되고요. 그런 것이 미흡했던 지난 두 차례의 합의이기 때문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차제에 여당 새누리당과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가족분들, 유족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3자 협의체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분들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것이 맞다면은
그렇게 합의하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그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정에 있어서, 그 가족분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던 그런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3자 협의체 요구하셨지만 예. 새누리당은 거부했고 새누리당이 거부하는 논리는 이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대의제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위임받은 대표자, 그럼 국회가 되겠죠. 예.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입법을 결정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 결정에 앞서서 국민들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3자 협의체도 그 3자 협의체에서 직접적인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주요한 논점상 사실 많은 것들은 정리되었거든요. 예. 정리되고 또 결론이 난 부분도 있어서 결론이 나지 않는 주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그 가족분들의 의견을 함께 듣고 논의해서 그걸 결정하자는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대의제에 전혀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이 거듭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 법은 무엇보다도 그 가족분들, 유족분들의 뜻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제 세월호 유족 대표단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났고요. 예. 뭔가 합의에 이른 건 아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나 보이고 내일 예. 또 만나기로 이미 약속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뭔가 구체적인 대안들을 놓고 협의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여당이 유족들과 만나고 또 야당은 유족들과 수시로 만나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야가 만나고 그러면 사실상의 3자 협의체와 비슷한 것이 가동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몇 가지 쟁점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물론 이제 가족분들이 새누리당을 만나서 합의에 이른다면 저희들로서는 애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환영해야 될 일이지만은 예. 또 그 쟁점 사항을 세부적으로 입법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는 3자 협의체에서 하는 것이 완결일 수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그 3자 협의체에서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바로 입법으로 가는 단계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작 여당과 야당 간의 협상은 전혀 없는데 유족 대표들과 여당 간의 협상은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거기서 그냥 타결이 돼버리면 야당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목적이라든지 또 그동안 주장이라는 것은 그 가족분들의 뜻이 담긴 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이 잘 되는 특별 법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와 같은 결과가 났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환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유족 대표들과 여당 간의 협상이 더 잘 되도록 뒤에서 어떤 측면 지원 내지 응원하는 형식의 투쟁 이렇게도 봐도 됩니까? 저희들은 아무튼 자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인 특별법 성안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형식의 문제에 이렇게 저희들이 집착하는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최종적인 그러니까 바로 입법 조문화가 되기 전 단계에 합의에 이르려 그러면 예. 실질적으로 여야와 가족들이 함께 만나야만이 최종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 정도 듣고 예. 지금 그 유민 아빠 김영호 씨 예. 대통령이 좀 만나야 한다.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나서 예컨대 또 위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대통령한테 국민이 특정 법안을 직접 요구하는 것 이것 역시 의회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유민 아빠 김영호 씨를 당연히 만나야 되고요. 그것은 지난 5월 16일 날 이야기했던 그 유가족을 언제든지 만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어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 그 유민 아빠가 만나자고 하는 것이 특별법 전반을 성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상규명 그리고 수사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특검 추천이나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는 몇 가지 쟁점 사항이 있고 예. 그 쟁점 사항이라는 것은 정부 여당이 사실은 앞으로 진상규명의 대상이 돼서 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어서 어찌 보면 새누리당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이렇게 대통령에게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만나
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 대통령으로서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정 전반에 당연히 만나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